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독일어 첫걸음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여러분들과 7번째 강의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Ich wohne in Seou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은 Ich wohne in Seoul이고 우리말 뜻은 나는 서울에 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문법적인 얘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살짝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Ich wohne in Seoul 여기서도 보면 뭐가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음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장모음, 단모음 많이 강조했었죠. 그쵸? 보시면 wohne, 그쵸? 제가 어떻게 읽고 있죠? wohne라고 읽죠. 길게 읽죠. 왜 길게 읽을까요? 그렇죠. 오라고 하는 모음 뒤에 하가 보이죠. 모음 뒤에 하가 있으면 장모음이 된다.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wohne라고 했죠. wohne. 이걸 ich wohne in Seoul 이렇게 하지 않아요. wohne, ich wohne in Seoul 이렇게 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ich wohne in Seoul. 여러분들 특히나 이 wohne in 이 둘의 조합은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둘의 조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ich wohne in 그냥 ich wohne in 특히나 wohne in 요 둘의 조합은 그냥 한꺼번에 형광펜으로 칠해서 통째로 거지반 같이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뭐 서울에서만 살 거예요? 아니죠? 뭐 다른 도시에 붙이면 됩니다. 자, 특히나 어디에 사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텐데 그때 물어보는 표현이 이렇게 Wo wohnen Sie 하고 물어보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Wo wohnen Sie 안 읽으시는 분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Wo wohnen Sie 이렇게 읽으면 되죠. Wo wohnen Sie 어디에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는 Wo wohnst du 그죠? Wo wohnst du 근데 wohnst du가 이게 발음이 빨리 되다 보면 wo wohnst du 이렇게 보통 읽게 되거든요. wo wohnst du, wo wohnst du 이렇게. 근데 지금은 wo wohnst du 이렇게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어디 살아? 그때 하는 대답이 바로 뭐예요? 제목 써 있죠? Ich wohne in Seoul. 난 서울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단지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Wo wohnen Sie? Wo wohnst d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확 넘어갔네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wohnen Sie, Z로 물 때는 wohnen이었고 누로 일 때는 wohnst 해가지고 각각 동사 어미 형태가 살짝 다르다는 거 그렇죠? wohnen 존칭일 때 항상 동사 원형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일 때는 st가 어미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ohnst du, wohnen Sie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 삽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써있죠? Ich wohne in Seoul 대답하시면 됩니다. Ich wohne in Seoul 특히나 wohne in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자, 예를 들면 Ich wohne in 대구 그렇죠? 서울 살 거예요? 대구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Ich wohne in Berlin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이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베를린 이렇게 읽지 마셔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어 하시니까 벨린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벨린 다시 한번 벨린 이렇게 읽습니다. 벨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독일 도시 중에 뭐 그런 데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 있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다시 한번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읽어주세요. 가르트죠. 슈투트가르트 또 어디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뮌헨 하죠. 뮌헨이 아니고 그죠? 뮌하고 다르죠. 뮌헨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제 뮌헨 아닙니다. 뮌헨 또 하나 쾰른 아니에요. 오 옴라우트거든요. 오 옴라우트 LN입니다. 그래서 자 해봅시다. 오 해봅시다. 오 같이 하셔야죠. 오 그쵸. 입은 그 상태로 두세요. 입 벌리면 안 됩니다. 오 그 상태에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쵸? 왜 하고 다르죠. 왜라고 하면 오에 하면서 입이 벌어지는데 라고 하면 입이 그대로죠. 그래서 그래서 클른 발음 어렵죠? 쾰른 아닙니다. 이제 쾰른 벨린 슈투트가르트 뮌헨 쾰른 이렇게 발음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만큼 이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언제부터 서울에 사셨어요? 그냥 나 서울 살아? 언제부터 서울 살았어?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wo wohnen Sie 어디 사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ich lebe in, ich wohne in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ich wohne in 해놓고 거기다가 ich wohne in Mainz, ich wohne in Heidelberg, ich wohne in Straßburg 뭔가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ich wohne in Paris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뒤 in 다음에 도시를 붙이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wohne in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wohne in 하고 in 다음에 나라, 도시 ich wohne in Korea 하도 상관없어요. 나라든 도시든 ich wohne in 이 조합을 같이 따라간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죠? ich wohne in Seoul, ich wohne in Daegu, ich wohne in Berlin, ich wohne in München, ich wohne in Stuttgart, ich wohne in Köln, ich wohne in Paris, ich wohne in 뭐 예를 들면 뭐 바르셀로나 어디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사셨어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저한테.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거기 사셨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런 표현을 씁니다. Seit wann wohnen Sie in Seoul? 그러면 wo wohnen Sie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가 일부러 위에 이거 큰 거를 이렇게 줄 바꾸면서 썼거든요. 알아볼 수 있게끔. 뭐가 다르죠? 바로 빨간색 칠한 부분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in 서울이 붙어 있지만 wo wohnen Sie하고 seit wann wohnen Sie in Seoul하고 근본적인 틀의 차이는 앞에 빨간 부분에 뭐가 붙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사세요라고 물을 때 그냥 단순히 wo라고 물어봤고요. 언제부터 사셨어요라고 할 때는 seit wan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단순히 그냥 장소를 묻고 싶을 때는 wo라고 썼고요. 언제부터 from when to when 해가지고 언제부터 지금 살고 계십니까라고 할 때는 seit wann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근데 그냥 색깔 바꿔놓고 보니까 아하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맨 앞에 부분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seit wann을 씀으로써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대답하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Ich wohne in Seoul. 저는 서울에 삽니다. 라는 대답이 일단 근본이에요. 그리고 저기다 뭐라면 돼요? 언제부터. 덧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서울에 자, 언제부터 서울 사셨어요? 그 얘기 뭐야? 서울에 일단 살긴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살아요. 언제부터? 라고 이제 말을 껴주면 되겠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자, 물어볼 때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은 저는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너는 어때? 대답도 나는 어때죠. 그래서 do로 물어보든 Z로 물어보든 대답은 전부 다 ish로 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지난번에 할 때 한번 제가 이 삼각형 뭐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렸죠 화살표로 그쵸? do로 물어보든 Z로 물어보든 대답은 ish라고 하게 된다는 거 그쵸? 네. wohnen Sie 했으니까 ich wohne가 되겠죠 그죠? in 서울 서울 살아요 일단 그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서울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서울 사셨어요? 저 서울 안 사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산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니까 Ich wohne in Seoul. 서울에 삽니다. 언제부터인지를 이제 이 사이에다 가운데 껴주는 거예요. 살짝. 지금 살짝 뜯었죠? 이렇게 요 빈틈에다가 껴줄 거예요. Seit einem Monat 이 표현이 뭐냐면 한 달 전부터라는 얘기예요. Since a month입니다. Since. Seit는 참고로 영어의 since에 해당하는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Seit einer Woche라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라는 얘기예요. Seit einem Jahr라고 하면 1년 전부터요. 자, Monat, seit einem Monat라고 쓰면 한 달 전부터, seit einer Woche라고 쓰면 일주일 전부터, seit einem Jahr라고 하면 1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참고로 seit 다음은 항상 삼격을 씁니다. 항상 삼격을 써요. 선생님 저희 삼격 배운 적 없는데요? 그쵸? 1격하고 4격만 배웠죠? 3격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Ich wohne seit einem Monat in Seoul.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Ich wohne seit einer Woche in Seoul. Ich wohne seit einem Jahr in Seoul이죠. 자, 선생님 문장이 벌써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Seit einem Monat, seit einer Woche, seit einem Jahr 해가지고
이거 빨간색 통째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쵸? 뭐였어요? 한 달 전부터, 한 주 전부터, 1년 전부터죠. 요 빨간색 부분 싹 지우고 나면 뭐만 남아요? Ich wohne in Seoul밖에 안 남잖아요. 제목하고 똑같죠? 그죠? 문장이 길어 보여도 사실은 뭐예요? 아, 그냥 빨간색으로 되는 거 그냥 집어넣었을 뿐인 거예요. 의미가 뭐라고요?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1년 전부터. 그죠? 요렇게 그냥 쏙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달, 하나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이상일 때는 seit zwei, 부정관에서 어디 갔죠? ein 어디 갔죠? 없죠. 왜요? 부정관사는 어떤 하나 이런 거다 보니까 복수형을 만들 때 부정관사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2, 3, 5 이런 식의 숫자만 남아있고 부정관사는 없죠. 그죠? 이해하시죠? seit 2 Monaten 2달 전부터 seit 3 Wochen 3주 전부터 seit 5 Jahren 5년 전부터 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사전 보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사전 볼 때 monat 이게 month입니다. month 월 1월, 2월, 3월, 4월 할 때 그 월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월이에요. 달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M이 뭐라고? 처음에는 M이 얘는 남성명사구나 라는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쵸? 남성명사일 땐 M 혹은 D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여성명사일 때는 F 혹은 D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중성명사라면 das 혹은 N이 나와 있을 거예요. N, neutrum 이렇게 나와 있겠죠. 혹은 neutral 해서 영어로 neutral이죠. 네, neutral 성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격형 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했지 우리가 공부 안 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맨 마지막 게 복수형이죠. 복수형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에다가 a를 하나 덧붙여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원형이 뭔데요? 모나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끄트머리에 a를 덧붙여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이게 써 있는 건데 그 논리대로라면 der Monat 그죠? 월 복수형은 뭐예요? die Monate겠죠. 그죠? 그죠? 혹은 ein Monat고 그 다음에 Monate겠죠. 그죠? 정관사를 붙여도 정관사가 der가 복수형일 땐 d가 되고 부정관사 ein이 붙어있으면 부정관사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der Monat가 die Monate가 되거나 ein Monat가 그냥 Monate가 되거나 아시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왜? 문제가 뭐냐면 삼격일 때가 문제가 돼요. 독일어에서 삼격은 정말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dem 뭐는 der가 삼격일 때 dem이 됐어요. 참고로 der 남성명사 1격이 4격일 때 어떻게 돼요? 4격일 때 der가 den이었죠. den 그죠? den 근데 3격일 땐 them이 dem dem 그죠? 복수형일 때는 복수형인 D가 then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수 3격일 때는 그 명사의 어미도 똑같이 an으로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then, monaten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then, monaten 복수 3격일 때. 이 복수 3격일 때는 관사하고 형태가 똑같이 명사도 어미도 n 혹은 an으로 끝나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2격은 한 번도 안 했죠? 1격은 참고로 은는 이가로 해석돼요. 은는 이가로. 3격은 대체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대체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로 에게라고 해석되는 것과 독일어에서 3격을 쓰는 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4격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대체로 뭐뭐 을을로 해석된다고 했죠. 그런데 항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과 100% 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상으로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 4격을 뭐 누구에게 뭐뭐를이라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외를 찾아서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하실 때 그 동사가 그 뒤에 필요로 하는 성분을 사전에서 알려주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2단계에서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실 건 뭐냐면 사실 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셨어야 되거든요. 이
동사가 혹은 이 전치사가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성분을 데리고 다니는가를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3격이냐 4격이냐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말 해석을 가지고 3격, 4격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큰일 납니다. 그 정도 일단 해놓고 형태를 봅시다. there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4격을 지난 시간에 then 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3격이 them이네요. them. 그렇죠? them. 여성은 the 그리고 1번, 4번은 the라는 거 알겠는데 중간에 there가 하나 들어있어요. 중성 같은 경우도 1번, 4번이 das인 건 알겠는데 3번에 them이 하나 들어있죠. 복수형도 1번, 4번이 D로 동일하다는 거 알겠는데 3격에 then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성, 복수형 1, 4격은 차이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남성 1, 3, 4격 그리고 나머지가 3격 쭉 이렇게 해서 옆으로 눕혀놓은 T자처럼 그쵸? 여성, 중성, 복수형의 1, 4격은 차이가 없으니까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로로 남성 전체랑 그리고 3격 전체 쓱 그어놓으면 T자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T자 형태로 이렇게 그어놓으면 아 거기는 신경 써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참고로 3격일 때 them, thei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다 표가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there, this, them, then, the, there, there, the, das, this, them, das, the, there, then, the 하고 열심히 이걸 가지고 외우게 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제외국어로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걸 뽑아가지고 교과서 앞에 붙여놓고 막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보다 많은 패턴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특히나 복수 3격은 형태가 관사도 then이지만 얘에 따른 뒤에 명사도 n 혹은 에 n으로 끝나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틀려요. 부정관사는 ein, einen 알고 있죠? eine, eine, ein. 그런데 똑같이 부정관사도 결국은 T자 그려가지고 남성 세로로 색칠해놓고 3격일 때 색칠해놓으면 einem이라는 것과 einer 그리고 얘는 einem 해가지고 마치 정관사가 them 혹은 their 혹은 them 했던 것처럼 어미가 einem, einer, einem 이런 형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두 가지 표를 같이 보면서 선택적으로 지금은 보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다시 보면서 그렇게 보면 좋겠죠.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래서 seit라고 하는 전치사는 반드시 그 뒤에 3격을 써야 돼요. 이게 애기로 했을 때, 을로 했을 때 그거 상관없이 seit는 무조건 문법적으로 이 뒤에 3격을 쓰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트의 복수형이 모나테인데 그냥 모나테라고 쓰면 안 되죠. 왜요? 복수 3격은 앞에 관사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복수 3격은 그 뒤에 반드시 n 혹은 n을 덧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eit zwei Monaten이 된 거고요. seit drei Wochen에서 Wochen 얘는 Woche의 복수인 Wochen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복수형 자체가 n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가 n으로 이미 끝난 거다 그러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나트가 모나트였기 때문에 모나텐까지 간 거고요. 야르 같은 경우는 복수형 야른 그 자체가 복수형이 이미 n으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eit zwei Monaten 2달 전부터 seit 3 Wochen 3주 전부터 seit 5 Jahren 5년 전부터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seit wann 언제부터 wohnen Sie in Seoul 하면은 ich wohne 해놓고 예를 들면 seit 5 Jahren in Seoul 저는 5년 전부터 서울 살았습니다. seit wann wohnen Sie in Berlin 언제부터 베를린에 사셨어요? ich wohne 예를 들면 seit 3 Wochen in Berlin 저는 3주 전부터 베를린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도 보시고 수업을 교재 보면서 계속 복습해 보면서 일단은 요런 틀에서 굴러가는구나 정도로 맛보기로 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실제로 접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이제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것도 간단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woher kommst du? 라고 woher kommst du? 자, du에 대해서 항상 st로 끝났죠, 동사들이. 그리고
참고로 kommen Sie 해가지고 woher kommen Sie 존칭인 데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거 woher kommst du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출신이야? woher kommen Sie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십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du일 때 kommst, Sie일 때 kommen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저는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 라고 할 때 자, 나는 어디 삽니다 라고 할 때는 ich wohne in이었는데 어디 출신이다 할 때는 ich komme aus입니다. 요 komme aus 참고로 mm 붙은 komme 이렇게 읽는 거는 그건 아주 그 잘못된 독일어 발음에 kommen 하지 않고 kommen, kommen. 그래서 ich komme aus, ich komme aus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ich komme aus. 자, aus 뒤에는 도시 이름을 붙이면 돼. 혹은 나라 이름. aus는 참고로 fro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kommen Sie aus 이렇게 물어보세요. kommen Sie aus? 대답은 여기서 아까 ich komme aus였죠. ich komme aus 서울, ich komme aus Berlin, ich komme aus Deutschland,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Paris. 이제 뒤에다 aus 붙이면 됩니다. 물어볼 때는 kommen Sie aus 어디 어디서 오셨습니까? kommst du aus 어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kommen Sie aus Deutschland 독일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kommen Sie aus Korea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kommen Sie aus Frankreich 프랑스에서 오셨습니까? kommen Sie aus Russland 러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에 지나가다 독일어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kommen Sie aus Deutschland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독일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앞에서 3격을 다루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내용 자체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번 정리 싹 해놓으시고 교재 참고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잘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Auf Wiedersehen.